이번 시간 수행 목표입니다. 도면 사항에 부합되는 제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작업 도면에 준하여 2D 데이터 및 공작물의 상태를 확인한 후 가공 방법 및 가공 조건을 선정하여 프로그램 시트를 작성할 수 있다. 작업 도면에 준하여 3D 데이터 및 공작물의 상태를 확인한 후 가공 방법 및 가공 조건을 선정하여 프로그램 시트를 작성할 수 있다. 요구되는 사양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NC, CNC 장비를 선정하고 해당 컨트롤러에서의 적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NC 선반 가공 프로그램 작성 준비하기입니다. 민철 학생이 뭐 예를 들어 뭐 작업을 한다 하면 네. 요거는 이제 깎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3D 영상으로 보이네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오토캐드로 도면을 그린 거를 이제 도면만 왔다고 치면 그게 2D예요, 3D? 2D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도면만 보고 우리 이제 프로그램을 짜야 되니까. 네. 그러면 지금 시트 작성 같은 거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2D가 왔어요. 네. 이거를 나름대로 처음에 이제 미철 학생이 이제 작업을 준비한다고 치면 어떤 절차로 작업 절차가 있을 거잖아요. 뭐하고 뭐 프로그램 짜고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아는 만큼 순서 한번 쭉 설명해 줘봐요. 우선 도면을 있으면은 도면 공정들을 짜고요. 공정도를 짠다. 이제 프로그램의 시트를 작성을 하고 프로그램 시트 작성한다.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고 이제 이제 CF로 가공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 문제점을 수정하고 이제 가공을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잘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론적인 절차상으로 볼 때는 이제 거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만큼 완벽하게 네. 얘기를 참 잘해준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떤 그 데이터로 남을 수 있는 게 이제 프로그램 짜 있는 걸 뭐 우리가 수기로 써서만 남아 있을 거고, 공정도 작성이라는 게 작업 표준서인데 이제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공정도 작성한다고 아까 중간에 얘기를 했는데 네. 거기는 어떤 항목들이 표기가 될까요? 그러니까 황삭, 중삭, 정삭 이런.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쭉 표기를 순서적으로 해야 되니까. 네네. 제일 처음에 했으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공구 번호? 번호. 그렇지. 네네. 그 다음에 또 공구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공구 선택. 아니, 공구 선택이 아니지. 지금 공정도니까. 아, 네네. 이제 공구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구분이 차트가 공구 1번, 공구 2번, 공구 3번을 쭉 쓰는 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공정도.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앞에는 아까 얘기했던 공구 번호. 네. 그럼 두 번째 뭐일 것 같아요? 작업 내용. 그렇죠. 작업 예를 들어서 뭐 외경 황삭이다. 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이거 나왔으면 얘를 뭐로 깎아야 되는 공구명. 명. 그렇죠. 네. 뭐 옆에 뭐 예를 들어서 인서트 써주면 좋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회전수, RPM. 그렇지. 조건이니까. 그 다음에 네. 또 피드값. 피드값. 또 하나 더 써준다 그러면 절임량. 뭐 저렴이요. 그렇죠. 네. 오,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이제 공정들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네. 일단 이제 수기로 한번 짜는 거나 이거 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볼 건데 네.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실제 시제품을 깎더라도 이런 걸 근거적으로 이제 작업 시트 이제 공정도인데 아까 시트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수기를 짜고 그거를 뭐 PC로 또 옮겨놓는다든가. 네. 2D는 뭐 요 정도 됐고 네. 자, 이제 3D 같은 경우는 이제 3D라고 하면 개념이 뭘까요? 입체적. 입체적이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입체적으로 돼 있다고 그러면 손으로 짜는 거라게 맞을까? 아니면 캠 작업이라고 할까? 캠으로 해야. 뭐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네. 2D에서 이제 시트 작성하는 3D면 뭐 캠으로 이렇게 그냥 판단해서 캠 작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절차상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지만 네. 굉장히 많이 생략될 수가 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그 2D 정도를 우리 이제 미철 학생이 다 이해를 했으면 네. 그 작업이 그 세팅할 때 거기서 뭐 회전수 집어넣어 줄 거고 네. 피드값 넣어 줄 거고 공값 다 거기서 네. 우리 시트 작성하지 않고 캠상에서 프로그램을 하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수기로 다 준비해 놓은 거를 이거를 보고 근거로 넣어주면 또 괜찮죠. 여기 네. 보면 작성 날짜, 작성 이름, 뭐 부품명 다 있으니까 이런 것들만 잘 차려서 네. 2D 개념을 이해를 다 한다면 3D는 뭐 전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중간에 수정 같은 경우는 그러면 3D에서 수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 시뮬레이션 한다고 그러죠.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쭉 시뮬레이션 딱 해서 가상 작업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작업을 했는데 좀 이상해.
네. 그럼 들어가서 다시 수정하고 네. 또 시뮬레이션 다시 한번 해보고 네. 그 무일 집중해서 또 보고 네. 뭐 그렇게 해서 뭐 수정하게 되면 뭐 지금같이 수기로 작성했던 2D 데이터 시트, 뭐 3D 같은 걸 캠이라고 봤을 때 네. 캠에서 이렇게 작업했을 때 뭐 그냥 문제 없는 것 같다. 네. 좀 돼 있고. 자, 그러고 여기 또 그 교재에 이제 장비 선정에 대한 것들이 좀 나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장비 선정 같은데 뭐 자꾸 반복되는 내용들이 자꾸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좀 선발 한번 보시죠. 공구대에 네. 지금 바이트를 물릴 수 있는 게 한 4개 정도 포트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내경 물릴 수 있는 포트 2개, 그리고 이게 이제 복합감 형태로 돼 있어서 네. 밀턴이 한 3개 정도 들어가 있어서 네. 다른 선반, CNC 선반보다는 지금 공구대에 네. 공구들이 좀 잘 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바이트를 한 4개 정도 꽂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거 공정으로 보니까 얘가 이런 그 뭐 EOU 바이트가 되는 것들이 한 6개가 들어가요. 네. 그럼 작업을 미철 학생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시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공구를 교체하면 되는 교체하면 되는데 네. 양산 같은 경우에는 그쵸. 계속 할 수 없으니까 네. 다른 기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제품 같은 경우는 공구를 교체해서라도 하나를 깎고 썼는데 네. 만약에 이런 양산품을 뭐 1000개를 깎는다. 근데 지금 공구를 교체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공구가 더 있는 장비를 선택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뭐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어떤 뭐 척 크기나 이런 거보다는 지금 공구 쪽으로 좀 집중을 했는데 네. 지금 뭐 프로그램 짜면서 그거니까 네. 그러면 처음에 프로그램 짜기 시트에서 시트 짜고 막 작성할 때 이제 장비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장비에서는 이 작업에 이제 공구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그 이제 밀턴이 이제 복합 가공이니까 네. 저기에다가 그냥 다른 걸 달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구대를 좀 수정을 하는 거지. 네. 수정이 안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계를 바꿔야 되고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을 해서 4개 있으면 2개가 더 달 수 있게끔 달고 네. 그렇게 해서 뭐 장비 선정하는 것도 사전에 네. 장비 상태가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나 확인하고 공정을 짜보니 공구들 남바들 굉장히 뭐 많이 들어가요. 그럴 땐 이게 정이 안 되냐 안 되면 기계를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 것도 그런 고민도 같이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이렇게 쭉 살펴봤던 게 시트 작성하고 이제 장비 선정인데 이렇게 공정도 같이 작성을 하면서 네. 공구 번호를 쭉 써서 이 장비에는 공구대가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게 몇 개인데 우리는 공구 소모량들이 많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실제 좀 테크니컬하다면 공구가 2개 들어가는데 하나 공구로 작업이 가능해요. 네. 굳이 2개 쓸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근데 시간이 좀 들어간다면 뭐 그건 이제 시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다 따져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작성하고 아까 얘기했던 공구도 하나 가지고 2개를 커버할 수 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네. 근데 공구를 다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시간에 그 2D 프로그램 시트 작성하는 방법, 네. 또 공정도 작성하는 방법 체크해봤고, 또 이제 공구대에 또 어떤 한계가 있어서 네. 뭐 공구 작업 기계 선정하는 같이 이렇게 쭉 체크를 해봤는데, 다른 추가 뭐 질문 있을까요?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작업 도면에 준하여 2D 데이터 및 공작물의 상태를 확인한 후 가공 방법 및 가공 조건을 선정하여 프로그램 시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가 공작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할 때 단위 시간에 가공되는 칩의 양에 관한 사항, 절삭 공구의 재질 및 형상, 가공물의 재질, 절삭 속도, 절삭 깊이, 이송, 절삭 유제의 사용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 기사를 꿈꾸는 두 친구의 피할 수 없는 대결. (6년째부터) 정밀 가공까지 공작물을 지배하는 밀링 가공의 도전자 윤상훈. 돌아가는 공작물은 모두 깎인다. 가공의 중심을 지키는 선반 가공의 도전자 김민철. 과연 오늘의 승자는 누구? 첫 번째 문제입니다. CNC 선반에서 직선 절삭 기능에 해당되는 준비 기능은 1번 G00, 2번 G01. 정답 2번 하겠습니다. 정답! G00은 위치 결정,
G01은 직선 보관, G02는 원호 보관 시계 방향을 뜻하고 G03은 원보 보관 반시계 방향입니다. GCW. 알아 임마. 다음 문제입니다. CNC 선반을 사용하여 600rpm으로 회전하는 스핀들에서 5회전 드웨를 프로그래밍하려면 몇 초간 정지 지령을 사용하는가? 1번 0.1초, 2번 0.5초, 3번 1초. 정답 3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4번 2초. 정답 4번 1.2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1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2번 0.5초 하겠습니다. 정답! 다음 문제입니다. 선반 바이트의 바이트 절인의 선단에서 바이트 밑면의 평행한 수평면과 경사면이 형성하는 각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여유각, 2번 측면 절인각, 3번 측면 여유각, 4번 경사각. 정답 4번 하겠습니다. 정답! 경사각은 윗면과 측면의 경사를 이루는 각으로 각이 클수록 절삭 저항이 감소하나 공구의 수명은 저하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선반 작업 시 가공물이 무겁고 대형일 경우 센터 선단의 각도는 몇 도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1번 45도. 정답 1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60도인가? 2번 60도. 정답 2번 60도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3번 90도. 정답 3번 하겠습니다. 정답! 심압센터 선단의 각도는 보통 일감일 때 60도, 대형 일감일 때는 75도 내지 90도를 사용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CNC 선반에서 공구 보정 번호 4번을 선택하여 2번 공구를 사용하려고 할 때 공구 지령으로 옳은 것은? 1번 T0204. 정답 1번 하겠습니다. 정답! 공구 지령을 할 때 앞에는 공구 선택 번호, 뒤에는 공구 보정 번호를 넣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선반의 부속품 중에 돌리개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 평행 돌리개, 2번 고든 돌리개, 3번 브로치 돌리개, 4번 구분 돌리개. 정답 2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3번 브로치 돌리기 하겠습니다. 정답! 선반 부속품 돌리개의 종류는 구분 돌리개, 고든 돌리개, 평형 돌리개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CNC 공작기계의 서보기구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개방회로 방식, 2번 하이브리드 서보 방식, 3번 폐쇄회로 방식, 4번 단일회로 방식. 정답 4번 하겠습니다. 정답! 너무 잘하잖아. CNC 공작기계의 서브기구 종류에는 개방회로, 폐쇄회로, 반폐쇄회로, 하이브리드 서브 방식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CNC 선반에서 주축 회전수를 일정하게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G코드로 알맞은 것은? 1번 G94, 2번 G96. 정답 2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97인가? 3번 G97. 정답 3번 97 하겠습니다. 정답! 아 90년에 97이었는데. G96은 주축 속도 일정 제어 코드이고 G97은 주축 속도 일정 제어 취소, 회전수 일정 제어 코드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범용 공작기계에서 사람이 손으로 핸들을 돌리는 기능은 CNC 공작기계에서는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가? 1번 컨트롤러, 2번 볼 스크루. 정답 1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3번 리졸버, 4번 서보기구. 정답 4번 서브기구 하겠습니다. 정답! 서보기구는 사람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며 정보 처리 회로는 사람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곡면 가공을 위한 절삭 조건 중 고려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절삭 속도, 2번 공작기계의 크기, 3번 절삭 두께. 정답
2번 공작기기 크기 하겠습니다. 정답! 곡면 가공 시 고려할 절삭 조건에는 절삭 속도, 절삭 두께, 공구에 작용하는 돌림 힘, 이송 속도 등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컴퓨터에 전원을 연결시켰을 때 하드웨어가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것은 1번 램, 2번 바이오스, 3번 버퍼, 4번 어드레스. 정답 1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4번 오드레스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3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2번 하겠습니다. 정답! 역전당했네. 바이오스는 컴퓨터에 전원을 연결시켰을 때 하드웨어가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CAD 시스템에서 곡선을 표시하는데 3차식을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당한 것은 1번 4차 이상이 되면 곡면 생성 시간이 많이 걸린다. 2번 4차로는 부드러운 곡선을 표현할 수 없다. 3번 CAD 시스템은 3차 이상의 차수를 지원할 수 없다. 4번 3차가 아니면 곡선의 변형이 안 된다. 정답 1번 하겠습니다. 정답! 4차 이상이 되면 곡면 생성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4차식을 이용하면 부드러운 곡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군.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금 6대6 동점입니다. 절삭저항의 3분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표면 분력, 2번 주분력, 3번 이송 분력, 4번 배분력. 정답 3번 이송 분력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문제가 뭐였죠? 절삭저항의 3분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까먹었다. 1번 표면 분력, 2번 주분력, 3번 이송 분력, 4번 배분력. 전 4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2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1번 하겠습니다. 정답! 완벽했다. 7대6으로 민철 학생 승! 완벽했다. 도전자들도 어려워한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절삭저항의 3분력을 묻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1번 표면 분력입니다. 절삭저항 3분력은 주분력, 배분력, 이송분력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님님 시작하겠습니다. 명장님, 오늘 민철 학생에게 어떤 미션을 주신 겁니까? 이제 도면을 이제 한 장을 주고 그 도면을 깎기 위한 가공 공정 순서를 한번 작성해보라고 미션을 줬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들도 이렇게 써보진 않고 그 도면 보고 직접 작업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어떤 가공 순서를 해야 될지를 한번 글로 써보면 작업에 임하는 자세가 바뀌죠. 알고 있는 것과 쓰는 게 달라지는 것인가요?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작업의 어떤 뭐 에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뭐 간접적으로 한번 또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으니까 아마도 뭐 민철 학생도 많이 써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순서에 따라 작업 효율이 달라질 수 있나요?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깎는 거하고 한번 글로 써보고 하게 되면 혹시 이제 작업에는 순서 같은 것들을 뭐 바꿀 수도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바꾸면 바꾼 대로 또 깎으면 되니까 뭐 작성해보고 안 하고의 차이는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밑에 표는 무엇인가요? 이 표는 그 한눈에 그 작업 순서를 또 알 수도 있고 여기 이제 보면 그 프로그램 이름도 있고 공구명, 또 공구 번호, 또 그 공구 작업할 때 막 절삭 속도, 이송 속도, 뭐 절임량 같은 것들이 돼 있어서 실제 그 전체적으로 작업 공정을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작성한 순서도를 정리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작업 순서를 공구까지 같이 나열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정리한다고 보시면 되죠. 지금 하는 작업이 생산으로 가기 전 단계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이게 실제는 가공을 위한 도면이지만 이게 어떤 제품에 쓰인다고 보면 그 R&D에서 도면을 설계를 하고 도면을 그려서 시제품을 깎아서 이제 문제가 없으면 실제 이제 생산으로 내려가죠. 이게 모든 게 정립됐을 때 지금 보면 이제 민철 학생이 작성하는 거는 그 생산해서 작업하기 전에 작업 표준서가 될 수도 있죠. 공정도 작성을 해서 이 제품을 깎는 데는 이러한 공정 순서와 이러한 작업 시트에 근거해서 작업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작업 시트, 공정하고 시트들이 정확하게 작성이 돼 있으면 기본적인 OJT만 하더라도 이것만 보고 다른 작업자가 작업할 수 있는 작업 표준사가 될 수 있다고 보죠. 도면만 보고 어떻게 절삭 속도와 이송 속도 같은 것을 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절삭 속도 구하는 N5분의 1000V라는 기본적으로 절삭 속도 구하는 공식에 기본적으로 이제 작업자들이 생각을 하죠. 거기에 가지고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49파일을 작업을 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D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유사하게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민철 학생 같은 경우도 머릿속에 그런 거 좀 돼 있어서 40파일 깎는다, 32파일 깎는다면 어느 정도 RPM들이 좀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런 거에 준해서 나름대로 지금 어느 정도 공식을 머릿속에 대입을 하면서 한다고 봐도 되죠. 작성을 좀 다 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 끝났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 이제 민철 학생이 작업한 거는 도면만 저희가 이제 주어졌고 그 도면을 보고 작업 순서를 한번 직접 작성을 하고 그 프로그램 이제 시트에 그 실제 번호도 한번 작성해보고 공구명 또 공구 규격, 그 절삭 속도, 이송 속도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 작성해보는 작업을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깎는 거하고 실제 자기가 작성한 표를 보고 깎는 거하고는 분명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더 체계적이고 안정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수치 제어 선반의 작업 순서는 가공 도면을 확인하여 공정도를 작성하고 프로그램 시트를 작성합니다. 프로그램 시트 작성은 가공 순서 결정, 절삭 공구 선정, 가공 조건 설정의 순으로 작성합니다. 프로그래밍을 하여 시제품을 가공합니다. 가공된 시제품을 측정하여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가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CNC 선반 작업 공정도 작성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학생, 네. 이제 도면을 보고 작업 순서하고 시트를 간단하게 한번 작성을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현업에서 쓰는 네. CNC 선반 작업 공정도를 한번 제가 엑셀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네. 한번 직접 여기다가 네. 같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해서 아까 이제 시트 작성했던 것들을 한번 작성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네. 자, 먼저 작성일 날짜를 쓰고, 네. 그죠? 10월 21일. 21일 그렇게 되고 네. 작성자 누구예요? 그럼 제가 끝나고 나면 제가 검토는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부품명은 샤프트 1000, 재질은 AL 알루미늄이잖아요. 그죠? 작업 내용은 뭐예요? 황삭 작업. 그렇죠. 황삭 작업. 좋습니다. 공구는 예를 들어서 뭘 쓸 거예요? 황삭 바이트. 그렇습니다. 황삭 바이트.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정도면 네. 나중에 알겠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큰 쪽이 49, 50이다 그러면 회전수 어느 정도? 한 2,000 정도. 2,000 정도 괜찮습니다. 이거 공식을 나름대로 머릿속에 생각하고 하는 거죠? 네. 절삭 속도가 증가하면 가공물의 표면 거칠기가 좋아지고 가공 시간도 단축되지만 절삭 공구와 가공물의 마찰력 증가로 인하여
절삭 온도가 상승되어 절삭 공구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냥 250. 250 맞아요? 네. 250. 조립 깊이 2mm. 2mm. 네. 두 번째 보존 작업할 거예요. 정삭 작업. 정삭 작업이니까. 네. 그러면 뭐 T 대문자 쓰고 자, 원하는 대로 한번 일단 써보시고. 그렇죠. 그러면 뭐 작업 내용은 정삭 작업. 공구는 정삭 바이트겠네요. 네네. 정삭 바이트는 뭐 인서트 뭐 써요? 그 VBNT 쓰고 있어요. VBMT.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노즈 R은 한 0.4, 0. 04. 괜찮아요. RPM은 한 3,300 정도. 3,300. 네. 이송 속도는 한 60 정도. 좀 굉장히 느리네요. 네. 조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네네. 저렇게 깊이는 뭐 정삭이니까. 네. 다음 작업. 다. 뭐 얼마 넣을 거예요? 저렇게 깊이. 아예. 그죠? 네네. 이미 뭐 치수가 좀씩 넣을 거니까. 네. 다음엔 뭐예요? 홍 가공하겠습니다. 홍가공. 네. 뭐 절단 바이트가 들어가나요? 네네. 네. 작업. 네. 그러면 홈바이트. 그죠? 네. 요럴 때는 지금 저 그 바이트 인서트의 폭은 얼마짜리를 쓰려고 할 거예요? 저는 3mm짜리. 3mm. 네. 오케이. 네. 어떤 회전선 얼마 정도? 한 2,500 정도. 2,500. 네. 이송 속도는 80 정도. 80 정도. 네. 작업하면 똑같은 제품의 품질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작성을 한번 해봤는데, 뭐그 절삭 조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이제 계기를 한번 가져볼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네. 대체적으로 뭐 작성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뭐 궁금한 거 있을까요? 따로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공 프로그램 시트를 작성합니다. 도면을 확인하고 가공 방법을 설정합니다. 1차 가공과 2차 가공을 분류해 결정하도록 합니다. 가공 조건을 설정하고 프로그램 시트를 작성합니다.